식사만 하면 나른해지면서 눕고 싶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시나요? 그저 점심 먹고 찾아오는 당연한 식곤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그 증상이 바로 당신의 혈관과 췌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우리 몸의 혈당이 최악으로 치솟는 특정 시간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골든타임을 무심코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을 놓치는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독을 마시는 것처럼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몸에 염증이 쌓이며 결국 당뇨병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위험한 골든타임을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시간으로 바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식사 순서를 살짝 바꾸고 하루 10분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놀라울 정도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긋지긋한 식곤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오후를 되찾고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게 될 겁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혈당 스파이크의 정체. 많은 분들이 혈당은 당뇨병 환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며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말 그대로 식사 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식사 후 혈당이 서서히 올랐다가 부드럽게 내려오는 완만한 곡선을 그려야 합니다. 하지만 흰쌀밥, 빵, 면, 달콤한 음료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서 장작처럼 은은하게 타는 연료가 아닌 불쏘시개처럼 순식간에 타올라 아주 빠른 속도로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4차선 도로에 갑자기 수만 대의 차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혼란스러운 상황을요? 우리 혈관이 바로 그 도로와 같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혈당이라는 홍수를 막기 위해 우리 몸의 췌장은 마치 댐의 수문을 모두 열어젖히듯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급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될 때 시작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혈관 내벽은 상당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치 강한 물살이 강둑을 계속해서 허물어뜨리듯 급격한 혈당의 파도는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입히고 염증을 일으키죠. 이 상처에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쌓이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동맥경화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췌장에서 일어납니다. 식사 때마다 인슐린을 쥐어짜내던 췌장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쉴 새 없는 인슐린의 요청에 지쳐버립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너무 시끄럽게 계속 두드리면 나중에는 아예 헤드폰을 끼고 무시해버리는 것과 같죠.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러면 췌장은 세포의 문을 열기 위해 더 크게 소리치듯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을 쥐어짜내야 하고 결국 목이 쉬어버리듯 과부하로 지쳐 기능이 망가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마치 설탕을 넣고 졸이면 끈적끈적한 시럽이 되듯 혈액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이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끈적한 노폐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폐물은 마치 책장 사이에 쏟아진 꿀처럼 우리 피부의 콜라겐에 달라붙어 탄력을 빼앗고 주름을 만들며 혈관이나 장기 같은 몸 구석구석을 뻣뻣하게 굳혀 오래된 책이 바스러지듯 우리 몸을 낡고 병들게 만듭니다. 밥만 먹으면 피곤하고 졸린 이유.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롤러코스터 태우며 기력을 빼앗고
세포 단위에서부터 우리를 늙고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피곤한 증상이 아니라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위협인 셈입니다. 바로 이 시간, 식후 혈당이 최악으로 치솟는 골든타임. 그렇다면 이 혈당 스파이크는 언제 가장 심하게 우리 몸을 공격할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답은 바로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시간대를 혈당 조절의 골든타임이자 관리에 실패하면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이라는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어지는지 상상해보면 쉽습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라는 원재료가 입과 위, 장이라는 생산 라인을 거치면서 포도당이라는 아주 작은 에너지 부품으로 잘게 분해되는 거죠. 이렇게 분해된 포도당은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속도입니다. 특히 쌀밥, 밀가루, 설탕 같은 단순당은 마치 고속열차처럼 소화 흡수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고 혈당 수치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가장 많이 밀려 들어오는 피크 타임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총동원해서 가장 바쁘게 일합니다. 인슐린은 소방관처럼 출동해 혈액 속 포도당이라는 불씨를 근육과 간, 지방세포로 보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안전하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만약 이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소비 공장인 근육이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 원료인 포도당을 실은 화물차들이 공장 문 앞에서 갈 곳을 잃고 혈관이라는 도로 위에 끝없이 쌓이며 교통대란을 일으키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실체입니다. 바로 이 식후 한두 시간이라는 짧은 순간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며 혈관 손상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간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골든타임에 현명하게 대처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식사 후 나른함에 소파에 눕는 그 순간이 우리 몸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그 위험을 막아줄 2가지 황금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열쇠는 바로 골든타임을 지배하는 초간단 운동법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낼 첫 번째 황금 열쇠는 바로 움직임, 즉 운동입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식후의 과격한 운동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핵심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혈당이 최고조에 달하는 식후 한두 시간 사이에 근육을 깨워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같은 하체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이자 사용하는 가장 큰 공장입니다. 식후에 이 근육 공장을 가동시키면 혈액을 떠돌던 포도당이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근육 세포로 쏙쏙 흡수됩니다. 그 결과 췌장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지고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게 되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짧게 걷는 것이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3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10분 산책하기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가볍게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팔을 가볍게 흔들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걷기 동작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 혈당을 효과적으로 소모시킵니다. 저녁 식사 후 TV 앞에 바로 눕는 대신 가족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뱃살 걱정도 덜고
혈당 안정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날씨 탓? 무릎 탓은 이제 그만.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자리 운동입니다. 비가 오거나 무릎이 좋지 않아 걷기 힘든 분들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 심지어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인 제자리 운동 중 하나는 까치발 들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균형을 잡으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펌프질하는 이 운동은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혈당 조절 운동 중 하나입니다. 15회에서 20회씩 3세트 정도 반복하면 종아리가 뻐근해지면서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비법 2번은 제자리 걷기입니다. 너무 평범한데도 비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무릎을 살짝 높게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단순한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돕고 하체 근육을 사용하게 만들어 혈당이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비법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아파트나 직장에 계단이 있다면 최고의 헬스장이 바로 곁에 있는 겁니다. 식사 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2, 3층까지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계단 오르기는 걷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최고의 하체 운동입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한 계단씩 꾸준히 오르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 능력은 몰라보게 좋아질 겁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식후 골든타임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 이것이 바로 약보다 효과적인 첫 번째 혈당 관리 비법입니다. 두 번째 황금 열쇠.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혈당 혁명. 운동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파도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면 식사법은 애초에 거대한 파도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황금 열쇠인 거꾸로 식사법의 힘입니다. 핵심 원칙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거꾸로 식사법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밥과 반찬을 함께 먹던 습관에서 벗어나 음식을 먹는 순서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 순서는 바로 식이섬유인 채소 먼저,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두부와 같은 단백질이나 지방,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인 밥이나 면, 빵입니다. 1단계 식이섬유로 방어막 치기. 채소 먼저. 식사가 시작되면 밥이나 고기보다 나물, 쌈채소, 샐러드 같은 채소에 먼저 손을 뻗어보세요.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과속방지턱을 먼저 넘는 것과 같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위와 장에 먼저 도착해 푹신한 쿠션층을 만들어 뒤이어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돌진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것이죠. 2단계 포만감 높이고 흡수 속도 늦추기. 단백질, 지방 다음. 채소로 안전한 방어막을 쳤다면 이제 고기, 생선, 달걀, 두부처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든 반찬을 먹을 차례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처럼 금방 타버리는 불쏘시개가 아니라 오래 타는 장작처럼 든든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하게 도와줍니다. 2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포만감을 느껴 마지막 순서인 탄수화물을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3단계 혈당의 주범은 맨 나중에,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이제 식사의 마지막 순서,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을 차례입니다. 이미 위 속에는 식이섬유라는 과속방지턱과 단백질, 지방이라는 든든한 장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덕분에 마지막에 들어온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아주 천천히 전환되고 혈액 속으로도 완만하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부드러운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이 순서 하나만 지키면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꿀팁 20분의 마법. 천천히 식사하기.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느끼기까지는 식사를 시작하고 약 20분이 걸립니다. 마치 택배가 주문 즉시 도착하지 않는 것처럼 위가 차도 뇌가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식사하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하게 되고,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한 숟가락에 2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중간중간 수저를 내려놓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천천히 먹는 습관은 소화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서 이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보세요. 쌈 채소 한 장을 먼저 입에 넣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과 평생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식사 후 우리 몸을 조용히 위협하는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과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식후의 졸음과 피로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혈관과 췌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식후 혈당이 가장 위험하게 치솟을 수 있는 최악의 시간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황금 열쇠는 10분 운동입니다. 식사 직후 가볍게 10분간 걷거나 제자리에서 까치발 들기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셋째, 두 번째 황금 열쇠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 순서로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세요. 먹는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이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뇨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만성 염증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으며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더 이상 혈당 스파이크라는 소리 없는 위협에 여러분의 건강을 내주지 마세요. 건강을 지키는 황금 열쇠는 바로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저녁 식사 후에 딱 10분만 걸어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를 일주일 뒤에 이 영상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겁니다. 또 여러분만 아는 혈당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건강까지 함께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